네, 그럼 계속해서 뉴스 Q&A 시간에는 정부에서 내놓은 에너지 신사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현석 기자, 에너지 신사업을 이제 수출의 새로운 먹거리로 삼겠다라고 포부를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대응책들 그리고 종합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정부가 오늘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종합 대책의 핵심은 규제를 완화해 문턱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에너지 신사업 종합 대책을 통해 42조 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자원을 투입해 2020년까지 태양광, 에너지 저장 장치, 스마트 미터, 친환경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에 총 42조 원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42조 원의 이제 투자가 유입되는 만큼 이제 각종 경제 그런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출은 207억 달러 정도, 내수 시장은 16조 6천억 달러, 고용은 12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42조 원이라고 하면 꽤 큰 돈인데요.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도 클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기업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제 긍정적입니다. 우선 정부가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될 42조 원 가운데 30조 원을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립에 투입을 합니다. 네. 여기에 이런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 이제 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의무 비율인 RPS 비율을 0.5%에서 1%포인트 더 늘리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를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 이제 수익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요. 국내 사업은 물론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외를 진출할 수 있는 레퍼런스, 즉 참고 자료 이제 작성에 조금 더 수월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불리는 그런 관련 기업들도 이제 기대가 큽니다. ESS 활용 촉진 요금제라는 게 있는데요. ESS를 사용을 하면 전기 요금을 조금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현행 기준에서는 1년인데요. 이 제도를 10년까지 늘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ESS에 저장됐던 전기를 지금은 내 자신밖에 쓸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걸 직접 팔 수 있게 돼 굉장히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ESS 역시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ESS 관련 기업들도 이런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발전사들의 경우에 이런 신규 사업자 유입이 많아서 단기적으로 이제 실적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발전사 역시 대부분 이제 새로운 신사업으로 각종 이런 에너지 신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수익성을 더 좋게 만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외에도 LNG나 LPG 같은 가스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죠. 네, 산업부는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그런 천연가스 시장 진입 문턱을 조금 낮춥니다. 네. 오는 2025년까지 민간업체들이 자기 소비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천연가스를 조금씩 늘려서 이제 경제 기반을 이제 갖출 수 있게 합니다. 이후 경쟁력이 생겼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경쟁 효과가 큰 발전용 부분부터 이제 도매 시장을 점차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 기업들이 연간 100만 톤 가량의 물량을 직수입할 경우 이제 각종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116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염현석 기자와 함께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신사업 육성 대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